만약 내 인생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아마 그 아침일 것이다. 바로 인천 외곽에 있는 피클볼 연습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그 아침. 내 몸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낯설고도 유혹으로 가득한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시간이다. 모든 이웃이 한때의 전설이라 부르던 한 남자와 함께 말이다. 나는 아직도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의 서늘한 피부 감각, 머리카락에 맺혀있던 이슬방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인천의 도시는 아직 차가운 공기 속에 꿈틀거렸고 높은 아파트 단지의 노란 불빛들이 마치 나를 붙잡으려는 듯 깜빡였다. 그럼에도 나는 걸었다. 가슴 안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끼고 싶었고 누군가의 스치는 손길, 비록 우연이라도 깨어나고 싶었다. 오랜 지루함 끝에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야. 살이나 좀 빼고 재미로 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 나는 언제나 통제 밖의 것들을 갈망했다. 순진함과 반항이 뒤섞이고 순수함과 금기가 교차하는 딱 그날 아침 그 남자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처럼 누구도 거의 60살이 다 되어가는 한 남자가 아직도 그렇게 매력적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다. 근육질의 몸매가 어두운 색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고 세월의 무게와 여유, 차분함이 묻어나는 분위기, 내 몸을 스칠 때마다 갑자기 예민해지는 내 피부를 스스로도 의아해할 만큼 강렬한 차가운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사냥꾼의 눈이라 속으로 불렀다. 그 눈은 내가 짧은 스커트와 스포츠 브라 아래 일부러 드러낸 곡선을 스치듯 훑었다. 일부러인지 무심코인지 모를 시선. 하지만 내가 몸을 돌릴 때마다 그 눈빛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불길처럼 깊숙이 파고드는 열기, 이성과 본능 사이 모든 경계를 태워버리는 감각. 내가 연습장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큰 키, 입가에 미소, 어깨에 라켓을 얹은 채 가늘게 뜬 눈으로 말했다. 민지, 이렇게 일찍 왔네. 오늘처럼 추운 아침에도 부지런하구나. 나는 장난스럽게 답했다. 이럴 때 안 하면 또 살찔까 봐요, 한 코치님. 그는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 같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웃었다. 너 같은 찐빵 누가 싫어하겠어. 단 한마디에 내 안 어딘가가 울렸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나만을 향한 특별한 주에 장난스러운 말투 속에 어른만이 알 수 있는 뜻이 가득했다. 그날 연습 내내 한 코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라켓 잡는 것도 서툴렀고 그는 내 등 뒤로 바짝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작은 손을 감싸 각도를 맞춰주고 힘을 가르쳤다. 그의 손은 두껍고 따뜻하면서도 내 손목을 잡을 때면 이상하게도 아주 부드러웠다. 어느 순간엔 내 허리를 감싸 안아 자기 몸에 바짝 붙이고 스윙의 힘을 느껴보라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런데 그 힘이 내 몸을 훨씬 더 뜨겁게 만들었다. 온몸은 현처럼 팽팽하게 긴장하고 미세한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느낌, 내 급한 숨소리가 그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차가운 아침의 이상한 음악이 되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하고 낮게 소리를 냈다. 그가 등 뒤에서 숨을 내뿜으며 바싹 다가섰기 때문이다. 그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의미를 담아 속삭였다. 춥니? 이렇게 떨리는 건 날씨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때문일까? 나는 몸서리치며 대답을 못하고 그저 쿡쿡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마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는 그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더욱 과감하게 내 허리에 손을 올려 자기 몸에 더 바짝 당겼다. 내 피부에 닿는 그의 근육, 박동치는 혈관, 얇은 옷 아래서까지 다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속에 숨은 야수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나 역시 숨을 참지 못하고 그의 팔에 안길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가 쓰는 향수를 알아챘다. 남성적인 머스크, 땀 냄새, 인천 연습장 잔디에 맺힌 이슬향. 그가 가까워질 때마다 그 냄새가 내 피부 위로 춤추듯 맴돌았다. 목에서 가슴으로 가장 은밀한 곳까지 파고드는 기분. 나는 눈을 감으면 그 눈빛에 온전히 삼켜진 내 모습을 떠올릴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굶주린 감각들이 미로처럼 소용돌이쳤다. 우리는 계속 연습했고 웃었고 서로를 놀렸다. 매번 내가 서브할 때마다 그는 내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머리카락 끝에 닿을 때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내 자존심 깊숙한 곳을 콕콕 찔렀다. 서브 너무 잘한다. 이런 건 누구도 못 참지.
내가 예전처럼 젊었으면 이 매력은 못 버텼을 거야. 계속 이런 옷만 입고 오면 나 수업 못할지도 몰라?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 볼이 달아올랐다. 그게 운동 때문인지 내면에서 타오르는 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땀은 목을 타고 가슴까지 흐르고 얇은 브라를 적셨다. 그는 나를 천천히 오래 바라보다 내 목에 맺힌 땀방울을 따라 시선을 천천히 내려가며 아침 햇살을 머금은 내 몸에 멈췄다. 공기는 굳어버린 듯 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 희미한 신음만이 공간을 메웠다. 나는 모르는 척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부러 상체를 숙여 가슴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내 몸에 박혀 있었고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 게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처럼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더 자극을 받았다. 얼마만이었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갈망과 욕망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본 게 그저 삼켜버리고 싶다는 눈빛. 그러나 아주 천천히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물지 않고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즐기며 절제하는 남자만의 시선. 연습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다. 우리는 라켓을 서로 바꿔들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손가락을 살짝 쥐며 전류처럼 오싹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번졌다. 나는 삼키는 소리를 들었고 짭짤한 입술 끝의 맛을 느꼈다. 그를 올려다보니 이미 더 이상 코치의 눈이 아니었다. 죄를 함께 짓는 동조자의 눈빛. 연습이 끝났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고 땀에 젖은 등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어찌할 줄 몰랐다. 그가 말했다. 여기 와서 얼음물에 몸 좀 담궈. 빨리 회복해야 내일 근육 안 아프지. 아니면 내가 마사지 해줘야 한다. 나는 웃으며 거절하지 않고 그를 따라 인천체육센터 안에 있는 피클볼장 얼음탕으로 들어갔다. 얼음탕은 작고 큰 욕조 하나만 있었다. 차가운 물 안개가 연신 피어올랐다. 나는 잠시 멈춰 욕조를 바라보다가 이미 준비해둔 큰 수건을 나에게 건네는 한 코치의 손길을 받았다. 그의 눈길엔 다정함과 동시에 본능적이면서도 장난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욕조에 발을 들였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온몸이 떨렸다. 입술은 오므려지고 이가 딱딱 부딪혔고 숨소리와 물방울 소리가 묘하게 어울려 이상할 만큼 자극적이고 낯설게 들렸다. 너무 차가워요. 코치님. 나는 마치 구조 요청하듯 작은 신음과 함께 외쳤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수건을 어깨에 덮어주고 큰 손으로 내 등을 따라 천천히 훑으며 물기를 닦아냈다. 얼음물의 차가움은 곧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밀려 사라지고 내 몸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닌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뤄지고 빛나는 존재가 된 듯했다. 수건에서는 남자 향수와 땀이 섞인 진한 냄새가 풍겼다. 그가 스칠 때마다 나는 한 번 더 얼어붙는 동시에 따뜻해지며 자극받았다. 내 신음소리는 추위를 버티기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억누를 수 없는 또 다른 열기의 흔적이었다. 나는 더 깊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차가운 얼음물과 그 팔의 마지막 옴기 사이에서 안정을 구하려는 듯 이 순간 현실의 경계는 사라지고 오직 두 몸이 밀착된 감각만 남았다. 그의 손길은 내 등 전체를 따라 이동했고 날씬한 허리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전기가 흐르듯 내 근육 하나하나를 깨웠다. 나는 조용히 그의 몸을 꽉 끌어안았고 단단하게 단련된 그의 피부를 움켜쥐었다. 마치 이 세상 유일한 구조물에 매달리지 않으면 곧 빠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본능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고 탐색이 아닌 완전한 침투에 가까웠다. 오랜 세월 내가 쌓아온 방어벽을 하나하나 허물며 내면에 숨겨진 여자 본능을 깨우는 느낌. 그의 거친 숨소리는 목덜미, 어깨를 따라 이어졌고 앞가슴으로 돌았다. 그 숨결과 남성 향수 냄새가 엉켜 내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났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받아들일 뿐 머릿속은 혼란스럽게 돌고 더 이상 춥고 덥고의 경계, 두려움과 기대의 구분도 흐려졌다. 단지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터질 듯한 전율이 반복되었다. 그는 내 귀에 바짝 다가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기계가 아직 튼튼한지 한번 확인해볼까? 곧 그는 나를 자기 품 안에 깊이 끌어안았고 그 넓은 가슴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그의 근육은 내 피부에 마찰되어
언제든 터질 듯 팽팽했다. 방 안 공기는 땀과 향수, 숨소리가 뒤섞여 점점 더 진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오직 본능에 맡긴 채 그의 강렬한 숨소리와 함께 나도 점점 대담하게 억누를 수 없는 신음을 터뜨리며 안전하고 평온했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차가운 물에서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내 몸은 순식간에 그의 팔에 안겨 가벼워졌고 그는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은 가죽 소파에 나를 앉혔다. 그 눈빛엔 다정함과 동시에 타오르는 불꽃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내 몸에 물방울을 닦아주었고 손끝에 남겨진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 남았다. 조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내가 지금 막 금지된 세계, 도망갈 수 없는 매혹의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걸 자각했다. 첫 연습장 아침에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 갈망, 설렘이 아직도 머리카락 한 올 그의 눈빛 하나에 맺혀 있었다. 방을 나오며 나는 그를 다시 바라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깊이 바라봤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나도 아무 말 못하고 달아오른 볼을 가린 채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매 아침이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매일 아침이란 그와 나만의 새로운 여정, 얼음물의 냉기와 남자의 품속 뜨거움이 반복되는 끝없는 순환이 될 것임을.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느 아침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전날의 심장 박동이 아직 멈추지 않은 것 같은 기분으로 깨어났다. 내 머릿속에는 얼음물의 차가움, 그의 품의 뜨거움, 그 눈빛, 그 손길, 남자 향기가 스며든 숨결이 아직도 생생하게 어지러웠다. 몇 년 만에 처음 나는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진짜 여자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봐도 머릿속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이 등을 따라 흘렀고 그 가슴에 짓눌려 숨이 턱 막혔던 그 순간 차가운 욕조와 남자의 가슴팍, 거칠게 부딪히던 숨소리와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에 아직 남아있는 그의 향수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두 뺨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수줍음과 열정이 동시에 빛나는 내 눈동자를 발견했다.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도 연습장에 나갈까? 왠지 모를 당황스러움에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와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 같고 내 감정이 들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더 강렬한 갈망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금단의 영역을 탐험하는 어린아이처럼 설렘과 기대가 뒤섞여 나는 결국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옷장문을 열고 가장 화려한 스포츠웨어를 꺼냈다. 빨간색 테니스 치마와 가슴을 감싸는 브라탑, 하얀 피부와 건강한 곡선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이었다. 목과 목덜미, 손목까지 향수를 뿌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운동일 뿐이야. 그냥 연습일 뿐이야. 하지만 이 떨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집을 나서며 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의 시선뿐이었다. 바로 그의 시선.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라켓을 손에 들고 넓은 미소와 함께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그의 남자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머스크와 신선한 잔디, 아침 햇살이 뒤섞인 그 향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에게 이끌었다. 왔네? 오늘 정말 멋지다. 그는 웃으며 내 모습을 한껏 감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수줍은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속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두근거림으로 가득했다. 나는 어느새 이 작은 우주의 중심이 된 것만 같았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아 연습장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다. 오늘은 새로운 기술을 더 배워야 하니까 더 집중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지도 이상의 의미로 들렸다. 나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은밀한 약속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그의 손가락은 내 손을 가볍게 조이며 알 수 없는 열기를 전했다. 연습장 위에서 우리는 의도적인 듯 우연한 듯 손끝이 스치고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다. 그는 때로 등 뒤에 서서 내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손을 허리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갑자기 등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 허리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숨결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따라 날씨는 유난히 더웠고 땀이 이마, 목, 등, 가슴을 따라 흘렀다. 나는 숨이 거칠어졌고 땀방울이 브라타바 아래로 스며들었다. 더 민감해진 피부는 그의 손끝, 눈길, 숨결에 더 쉽게 반응했다. 내가 땀을 닦으려 할 때 그는 하얀 수건을 조용히 내밀었다. 이걸로 닦아. 더워서 아프기라도 하면 난 책임 못 져.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의 불꽃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 이마와 목을 닦으며 그 안에 스며든 남자 냄새와 보호받는 듯한 설렘, 동시에 자극을 느꼈다. 라켓을 바꿔 잡으며 우리는 손끝이 맞닿는 순간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마치 감정의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는 기분, 조심스러우면서도 서로를 시험하고 더 멀리까지 가보고 싶은 위험한 장난이었다. 작전 회의를 하며 앉아 있을 때 그는 내 뒤에서 숨을 불어넣었고 손길은 내 어깨에 오래 머물렀다. 그의 입술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세우치며 단어 하나, 손짓 하나가 모두 숨겨진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쯤에서 멈춰야 해. 하지만 이 게임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 내 마음은 늘 복잡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 그리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오래 잊었던 여자의 갈망. 연습이 끝날 무렵 나는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그는 다시 다가왔다.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다. 오늘은 더 더운데 우리 얼음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회복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내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가 먼저 욕조에 들어갔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명령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와, 뭘 망설여? 나는 그의 손짓에 이끌려 이미 길들여진 듯 천천히 욕조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내 피부를 감싸고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지만 그가 곧 내 몸을 안았다. 굶주린 짐승처럼 거칠고 강하게. 그의 손이 내 등과 허리를 지나 뜨거운 몸에 내 몸을 밀착시켰다. 그의 거친 숨결,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 정말 아름다워.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내 본능을 따라가봐.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이 전하는 전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단단한 근육과 차가운 피부, 그 속에 감춰진 뜨거움을 모두 느꼈다. 욕조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진해졌다. 온통 심장 박동, 숨소리, 땀방울, 피부가 스치는 소리, 두 사람의 음성이 뒤섞인 새로운 교향곡 같았다. 그는 내 귀에 속삭이며 웃었다. 운동하는 사람만 느끼는 세계, 이제 알겠지? 좀 다르지? 신기하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고 감정의 파도가 모든 한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를 꼭 안고 파고들었다. 그 순간 억누르렸던 욕망이 모두 터져나오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본능이 눈을 뜬 듯했다. 이 느낌, 세상의 금기를 모두 부수고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물이 뒤엉킨 그 순간 그는 나를 욕조 밖으로 번쩍 들어올렸고 내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져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방 한가운데 검은 가죽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나를 눕혔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는 부드럽게 내 몸 곳곳에 남은 물방울을 닦아주었고 큰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나는 아직 숨이 가쁘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금기와 죄책감, 두려움까지도 모두 희미해졌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금단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방에서 나올 때 나는 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아무 말 못하고 달아오른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앞으로의 모든 아침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이제 매일 아침이란 그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반복, 얼음물의 차가움과 남자의 품속 뜨거움이 교차하는 순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내 생애 어느 때보다도 아침이 빨리 오기를 바랬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남편을 위한 아침밥이나 아이들 준비 때문이 아니라 그저 거울 앞에 오래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조금 더 과감한 원피스와 깊게 파인 크롭탑을 고르고 어깨와 목덜미에 은은한 향수를 뿌렸다. 나 스스로도 이 간단한 동작에 심장이 또 한 번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온통 머릿속엔 그 남자의 모습, 그의 뜨거운 눈빛과 손길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내내 나는 온종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가 내 등을 감싸던 순간 얼음물에 서늘함과 함께 터져 나오던 내 신음, 숨결,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내려가던 그 감촉, 전부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그 느낌에 중독된 듯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장에 갈 준비를 했다. 오후 4시쯤 그는 내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급했다. 우리 집으로 와. 지난번에 네가 아직 제대로 못 따라했던 동작 몇 개 더 가르쳐주고 싶어.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마디만으로도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남편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걸 확인한 뒤 겉옷 하나만 둘러쓰고 조용히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곧장 나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나를 소파로 밀어 눕혔고 아무런 인사도 사소한 대화도 필요 없었다. 그는 숨이 가쁜 채로 한 번 더 내 온몸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방 안엔 낮은 신음과 두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소파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그의 손길은 거칠고도 부드러웠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다. 오직 그 순간만이 우리 둘만이 온 세상이었다. 우리는 끝없는 열기 속에 서로를 안았다. 내 손은 그의 등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나의 신음이 그에게 닿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욕망과 동조, 마지막 경계까지 넘어선 용기가 어우러져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나는 내 몸이 여전히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방 안엔 여전히 그의 향과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흩어진 옷을 주워 입으며 달아오른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정리했고 우리는 잠시 조용히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달걀을 깨서 프라이팬에 올렸다. 무언가 평범한 행동을 하며 아까의 격렬함을 숨기고 싶었다. 달걀 프라이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그는 소파에 앉아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이렇게 먹으면 내가 소 한 마리보다 힘이 넘치겠다. 나는 그를 향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또다시 힘쓰겠다는 거야? 그는 호탕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다시 젊어지는 듯한 활기를 방 안가득 채웠다. 우리는 평범하고 다정한 식사를 했다. 나는 그를 계속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도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빛이 살아나는 게 느껴졌다. 모든 게 끝나고 나는 조용히 식기들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얼굴에 달아오른 열기와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등 뒤로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손이 내 등에 닿았다. 그의 숨결이 내 귀를 스치고 몸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안 돼요. 손도 아직 안 씻었는걸요. 하고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을 더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부엌 테이블에 앉히고 다시 한번 뜨겁게 나를 안았다. 이번엔 더 거칠고 더 원초적이었다. 나는 내 손톱으로 그의 어깨와 등을 핥히었고 온몸이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몸엔 여전히 그의 향과 열기가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천진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내가 두 개의 세상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없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해도 내 마음 한구석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그 비밀이 깊숙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려한 운동복을 고르고 목과 어깨에 은은한 향수를 뿌린 채 운동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단지 한 코치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특히 그 오래된 아파트 창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입이 빠르고 소문에 민감한 할머니 김순자 씨의 시선은 늘 내 등 뒤에 붙어 있는 듯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예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아침마다 운동장 한가운데를 어슬렁거리며 이웃들 사이의 모든 이야기를 흡수하는 데 천재였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너희들 완전 커플 같다.
조심해, 누구 집 아줌마가 남편 뺏기면 어쩌려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가 우리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느낌. 그날 이후로 나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도 몸이 덜덜 떨렸다. 이웃들의 시선과 소문은 점점 커져갔다. 처음엔 단순히 코치와 제자가 친한 애 정도였지만 곧 저건 아무리 봐도 단순한 사이가 아니야. 운동장에서 서로 가까이 붙는 게 수상하다. 는 말들이 늘어났다. 나는 매번 운동장에 나갈 때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했다. 하지만 점점 내 몸짓은 어색해지고 그와 시선을 마주치면 금방 고개를 숙이곤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 사이엔 이미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줄이 생긴 듯 했다. 어느 날 연습 후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조용히 얼음물 방에 들어갔다.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 코치는 이미 욕조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강렬했고 손짓 하나로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말없이 욕조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쳤고 숨결이 내 귀에 박혔다. 두 사람의 신음과 거친 숨, 물방울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얼음물 방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놀라 그를 밀쳐냈고 두 손으로 욕조 가장자리를 꼭 잡았다. 문 앞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한 코치의 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과 내 얼굴의 홍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 코치는 당황하에 수건을 둘렀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고 할머니의 비웃는 소리와 등에 꽂히는 시선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깊은 밤 인천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나는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웠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비밀이 드러날까? 남편이 내 눈빛의 변화를 눈치챌까? 아이들이 내 목과 어깨에 남은 자국을 발견할까? 모든 게 두려웠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 동네 사람들의 소문, 모두가 나를 옥죄었다. 그와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연습장엔 나갔지만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그는 나를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숨죽이며 눈물을 흘렸다. 온몸은 그를 갈망했지만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행복이 정말 가치 있는가? 나 하나의 욕망 때문에 가족, 명예, 아이들의 미래까지 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를 잊으려 할수록 내 몸은 점점 더 그를 갈구했다. 한밤중 남편의 숨소리와 아이들의 숨결을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한 코치의 숨결, 손길, 낮고 거친 목소리, 욕조 안에서 나누었던 열기로 가득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을 금기와 욕망의 그 교차점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음을 느꼈다. 결국 나는 연습장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이상 계속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멈춘 뒤에도 내 마음엔 아직도 그와의 모든 시간이 선명하게 남아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창문 밖으로 인천 거리를 바라보며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다. 밤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틈에 창밖 어둠만 바라보았다. 아무리 스스로에게 이제 다 끝났어. 예전에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돌아가야 해 라고 되뇌어도 머릿속과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 숨결, 손길, 욕망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출근 준비를 보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운동장도 한 코치의 집도 모두 외면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김순자 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시간까지 조절하며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리 일상을 꾸미고 표정을 감추려 해도 내 마음 안에는 그와의 기억이 꿈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우연히 그의 집 앞을 지나다 가게 됐다. 예전엔 언제나 향수 냄새와 운동기구 소리로 가득하던 그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모든 커튼은 내렸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 앞을 일부러 여러 번 지나가 보았지만
한 번도 불이 켜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속삭였다. 한 코치 집 팔고 떠났다더라. 몰랐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집 현관만 바라봤다. 며칠이 지나도 한 코치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내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뜨거운 기억만이 나를 붙잡았다. 그 이후에도 나는 매일 아침 두 아이와 남편을 챙기며 착한 아내와 엄마로 살아갔다. 남편은 변함없이 조용히 책임감 있게 가족을 돌봤고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어딘가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남편의 눈동자는 여전히 다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나를 감쌌다. 그를 보며 나는 더없이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론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어떤 결핍도 함께 느꼈다. 운동장에도 그 길목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내 안엔 뜨거운 금단의 기억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봉인하고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기억은 오직 내 안에만 숨기고 다시는 밖으로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진짜 여자로 뜨겁게 절실하게 살았던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 인생의 한 조각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잘못과 욕망, 죄책감과 흔들림도 한 번쯤 뜨겁게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불장난, 평생을 흔드는 사랑, 그 뜨거움이 내 삶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